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운전면허를 막 딴 시절, 친구들과 자주 드라이브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어느 날 언제나처럼 밤에 친구 2명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날은 어린 시절에 한번 가본 적 있는 산으로 향했다. 차도가 있는 산 중턱까지 간 뒤 차를 주차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까 생각하던 중 문득 주차장 안쪽으로 좁은 도로가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도로는 완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 보자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개방된 장소에 도착할 것 같아 그 좁은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도로폭에 절벽 쪽에는 가드레일도 없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듯한 나무 터널, 가로등 하나도 없는 어둡고 무서운 길은 우리의 입과 정신을 천천히 지치게 했다. 그러던 중 현실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대부분의 산길은 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 있지만 이 길에는 그런 곳이 전혀 없었다. 만약 마주오는 차가 오면 그 주차장까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좁고 가드레일이 없어 구불구불하고 어두운 길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후진하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주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빨리 이 길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속도가 빨라졌다. 운전도 거칠어지고 급가속과 급제동으로 그저 묵묵히 차를 몰았다.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도 같은 심정인지 그저 앞만 보고 있었다. 약 10분 정도 내려갔을 때 뒷좌석에 있던 친구가 "어? 저기 절벽 너머에 빛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실제로 절벽 쪽 나무 틈 사이로 외등 같은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야 우리는 평정심을 되찾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길이 개방된 마을에 도착했다. 어두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아마도 30채도 안 되는 집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산간마을은 아무것도 없어도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적당히 새로 지어진 주택들도 있고 가로등이나 자판기의 빛도 있어서 그리 폐쇄적인 인상은 받지 않았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서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마을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을 고려하면 아마 동네에서 이웃마을 정도의 위치에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을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함께 있던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마을을 몰랐던 것 같아서 방금 전의 안도감은 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그런 불안함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정비된 도로와 평범한 집들은 공포나 불안에서는 거리가 먼 풍경이었다. 조금 쉬고 나서 차에 타고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시국번호 하단에 땡땡시, 땡땡읍, 땡땡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땡땡읍은 지역 내에서 알지만 이곳의 이름인 땡땡은 역시 낯설었다. 여기에 있어도 어떤 해결책도 없고 결국 다시 그 산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며 집으로 향했다. 순식간에는 아니었지만 별 문제 없이 산길을 올라 첫 번째 주차장까지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전방에서 차의 불빛이 비쳤다. 눈부셔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앞차에서 2사람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운전석 옆까지 걸어오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경찰이었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물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었다. "아니요, 그냥 드라이브 중인데." "저기 길에서 나왔는데 통행금지 구역이잖아. 표지판과 밧줄은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중년의 경찰관이 소리쳤다. 아니, 없었는데요?" "잠깐." 그러자 나는 그 중년 경찰에게 산길 입구 근처로 끌려갔고 다른 한 명의 중년 경찰은 차 안을 점검하고 친구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 밧줄을 쳐놨을 텐데." 확실히 길 양쪽 끝에는 1m 정도 말뚝이 박혀 있었고
윗부분에는 밧줄을 감았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로부터 간판과 밧줄을 어디다 놔뒀어? 모르겠어요. 원래 없었어요. 라는 공방이 이어졌는데 경찰이 손전등으로 근처 뚝을 비추는 순간 간판처럼 보이는 것이 빛을 반사했다. 다시 그쪽을 비추자 어지럽게 놓인 밧줄과 그에 딸린 간판이 버려져 있었다. 그것들은 방금 버려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상태여서 또다시 경찰과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공방이 오갔지만 경찰도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 밧줄과 간판을 원상태로 되돌리면서 손찌검했다. 마지못해 경찰과 둘이 밧줄을 묶게 되었는데 그때 경찰에게 쉽게 풀리면서도 튼튼하게 묶는 방법을 배웠다. 문득 생각나서 경찰에게 물었다. 왜 풀기 쉬운 방법으로 묶는 건가요? 이 길을 조금 내려가면 올라가는 옆길이 있는데 거기 올라간 곳에 전파탑 제어반이 있고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위해 업체가 오는데 거기까지는 차로 갈 수 있으니 일단 여기서 밧줄을 풀었다가 돌아갈 때 다시 묶어달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가는 길도 돌아오는 길도 그 오르막길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찰이 그렇게 말했으니 있었을 것이다. 묶는 걸 마치고 경찰은 툭툭 손뼉을 치며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차 쪽으로 돌아가려다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예전부터 자주 끊어졌어, 이 줄. 너희들은 이제 막 면허를 땄으니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심스러울 테니 다시는 오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우울한 표정을 보이자 경찰은 기운을 복돋으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땡땡씨는 여기 아이 귀신이 나와서 걔가 밧줄을 푼다고 했잖아? 설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차에 돌아오니 또 다른 나이 든 경찰과 친구들이 뭔가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올라타고 경찰차 앞을 달리며 시내로 내려갔다. 주행 중에 친구와 경찰과의 대화를 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친구 측의 나이 많은 경찰로부터 놀라운 정보와 궁금한 정보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한다. 사실 그 마을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쪽은 꽤 넓은 산길이고 나가는 곳은 옆마을이긴 하지만 비교적 길도 새롭고 마을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그 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에서 나온 것 같다. 이후 친구의 회상이지만 정말요? 전혀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일부러 이 산길에서 올라와서 저쪽 길에서 온 줄 알았어. 아니, 발견했으면 그 길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곳은 가드레일도 없고 좁고 절벽도 있어서 특히 밤에는 위험해. 이번엔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렇긴 하죠. 게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오면 끝이잖아요. 아니, 이쪽은 통행금지라서 차는 오지 않을 거 아냐. 아, 그쵸. 근데 왜 저쪽 마을 쪽은 통행금지 같은 거 안 했어요? 마을 쪽 산길에는 밭으로 가는 밭둑길도 있고 산나무를 캐러 가기도 하고 중간까지 길을 이용하니까 저쪽은 안 한 거야. 게다가 아직 뭔가 있나요? 뭐 간단히 말해서 그 마을의 놈들은 이 길을 지나가면 안 된다고. 거기서 자신들이 돌아와 대화는 끝난 듯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나이 든 경찰은 징후스러운 그러면서도 미소를 띤 듯한 끔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문이 남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인터넷 등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때였다.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일단 어머니에게 그 마을에 관해 물어보았다. 아, 저기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 이 근처가 특히 심했다고 들은 적 있지. 아, 시골인데 땡땡이 가까워서 공습도 심했다고 들었어. 그래, 매일 사람이 죽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피난온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은 또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대.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농사꾼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몇 명과 함께 마을의 재산을 거의 다 가지고 그
그곳으로 도망쳤어. 정말? 이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찾을 곳도 일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대. 다행히 해산물을 채취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전쟁도 조금 지나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땡땡이라는 사람은 이 마을, 특히 할머니, 어머니, 증조할머니 세대 사람들로부터 정말 원망을 많이 받았을 거로 생각해. 그건 그럴지도. 그래도 그 마을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땡땡이 아이가 마을에 슬그머니 돌아왔대.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도망쳐서 살고 있는 곳까지 안내시켰대. 거기서야 비로소 장소를 알았어. 그래,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는 우리 마을에 오지 마라. 그리고 다신 이 땅에 나오지 마.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들고 있던 낫으로 찔러 죽였다고 하더라. 그 후 이 동네에서는 그 마을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어 네가 태어나기 조금 전에야 겨우 그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 뭐 옛날 이야기지만 너도 너무 사람들에게 사는 지역 같은 걸 자세히 물어보면 안 돼.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알겠어. 나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사이트에 글을 쓰고 있다. 지금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나이 많은 경찰이 아직도 원한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